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병원의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아기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독을 짊어진 듯한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그 순간 김혜진은 자신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혜진은 35살의 평범한 간호사였다. 서울의 번잡한 병원에서 매일 피로에 젖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녀의 삶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5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는 갓난아기였던 첫째 아들 민준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지하실의 고아원 구역에서 그녀는 운명을 마주쳤다. 버려진 쌍둥이 형제 재훈과 재민. 그들의 눈빛은 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왜 버렸어? 재훈의 작은 손이 그녀의 가운을 움켜쥐는 순간 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야. 그로부터 1년 후 혜진의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2살 꼬마로 쌍둥이 형제들을 따라다니며 깔깔거렸다. 재훈은 장난기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집안을 밝혔고 재민은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형의 뒤를 따랐다. 혜진은 피곤한 몸으로 새 아이를 돌보며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힘을 얻었다. 우리가 가족이야. 영원히. 그녀는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이웃들의 시선, 미망인이 왜 더 데려오냐는 수군거림, 그리고 끝없는 경제적 압박. 그래도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무기였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때 혜진은 또 다른 선택을 했다. 병원에 입원한 10살 소년, 태호. 부모님을 잃은 지 오래된 아이로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태호의 그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주저없이 입양 서류를 썼다. 태호가 집에 들어온 첫날 민준이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며 말했다. 형, 같이 놀자. 그 순간 태호의 입가에 스멀스멀 웃음이 번졌다. 이제 4명의 소년들이 혜진의 품에 안겼다. 집은 좁았지만 사랑은 넘쳤다. 태호는 가족의 큰 오빠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았다. 그는 재훈과 재민의 장난을 받아주고 민준의 울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혜진은 태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느꼈다. 밤에 몰래 울던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빛을 볼 거야. 내가 만들어줄게.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세계는 넓어졌다. 민주는 활발한 반장으로, 재훈은 축구부 에이스, 재민은 미술 동아리 천재, 태호는 조용한 독서광. 혜진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싹트는 작은 변화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10살이 되네. 혜진은 5번째 아이를 맞이했다. 13살 소년, 준혁. 거리에서 헤매던 아이로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집에 갈 데가 없어.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5명의 소년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3명은 피로 연결된 민준, 재훈, 재민. 나머지 2은 사랑으로 선택된 태호와 준혁. 집은 더 좁아졌지만 식탁 주위의 웃음은 더 커졌다. 엄마, 고마워. 준혁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가족은 이제 완성되었다. 하지만 완성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자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민주는 12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다. 남자아이를 보며 가슴이 뛰는 그 이상한 떨림. 이게 뭐지? 나 이상한가?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다. 혜진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아직 어린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재훈과 재민,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가장 잘 알았다. 재훈은 스포츠를 통해 자유를 찾았지만
재민은 그림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어느 날 재민이 그린 그림을 본 혜진은 놀랐다. 두 소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러운 시선. 재민아, 이건 재민은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형이 좋아. 그런데 이상해. 혜진은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사랑은 이상하지 않아. 그게 내 진심이라면.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 느꼈던 세상에 말할 수 없었던 감정. 그녀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해라는 걸 알았다. 태호는 가족의 기둥이었다. 하지만 14살이 되면서 그는 준혁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깨달았다. 준혁의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준혁아, 너 없으면 안 돼. 태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거리에서 버림받았던 그 아이는 태호의 따뜻함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준혁의 물음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사랑은 피가 아니야. 가족의 일상이 평화로웠던 건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민준이 친구들에게 게이냐? 는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재빨리 퍼졌다. 재민의 그림이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이상한 취향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태호와 준혁은 몰래 손을 잡는 걸 들켰고 이웃들의 수군이 커졌다. 혜진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믿어. 그게 가족이야.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울음을 참으며 일했다. 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난 무슨 엄마야? 15살 여름, 위기가 닥쳤다. 민준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 너 같은 애는 없어져. 친구들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혜진은 병원으로 달려가며 울부짖었다. 왜 내 아이를? 그날 가족은 모두 모였다. 재훈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고 재민은 그림으로 아픔을 표현했다. 태호는 준혁을 안고 속삭였다. 우리가 강해져야 해. 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 사랑으로. 그 사건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 혜진은 LGBT 지원단체에 연락해 상담을 받았고 아이들은 그룹 미팅에 참여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엄마, 난 남자를 좋아해. 미안해. 혜진은 미소 지었다. 미안할 게 뭐야? 내가 행복하면 돼. 재민은 형에게 고백했다. 나도 형을 사랑해. 형제 이상으로 재훈은 놀라면서도 안아주었다. 그게 내 진심이야. 그럼 지지할게. 태호와 준혁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인정하며 첫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집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시간은 흘렀다. 아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더 큰 도전을 마주했다. 준혁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난 가치 없어. 그는 다시 거리로 나가려 했다. 태호가 쫓아가 안았다. 너 없인 못 살아. 우리 함께 다시 도전하자. 혜진은 아이를 데려와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사랑이 내 발걸음을 이끌어줄 거야. 준혁은 다시 일어섰다. 민주는 이제 당당한 게이 청년으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재민의 그림은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고 재훈은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20살이 된 해 가족은 서울의 작은 집을 떠나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 혜진은 간호사에서 상담사로 전직하며 다른 가족들을 도왔다. 내 아이들처럼 모두 사랑받아야 해.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민주는 활동가로, 재훈은 코치로, 재민은 화가로, 태호는 교사로, 준혁은 작가로. 하지만 매년 명절 그들은 모여들었다. 엄마, 고마워. 5 소년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 혜진은 창가에 서서 미소 지었다. 3명은 피로, 모두는 사랑으로 묶인 이 가족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영원히 더 깊어질 테니까. 혜진의 삶은 항상 아이들 중심이었다. 20살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각자의 일정을 챙겼다. 민주는 이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LGBT 권익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 엄마, 오늘 강연이야. 와줄래? 민준의 밝은 목소리에 혜진은 웃었다. 물론, 내가 빛나는 걸 봐야지. 하지만 혜진의 내면에는 여전한 걱정이 있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뉴스에서 LGBT 관련 소식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재우는 프로 축구 선수의 꿈을 향해 달렸다. 21살, 그는 지역 리그에서 데뷔했다. 하지만 훈련 중 다리를 다치며 모든 게 멈췄다. 엄마, 난 포기해야 할까?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은 그의 등을 토닥였다. 포기. 그건 내 사전이 없어. 재훈아, 내 힘은 다리에서 오는 게 아니야. 가슴에서. 재훈은 재활을 시작하며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재민이 그림으로 응원 포스터를 만들었고 태호가 매일 병원을 오갔다. 준혁은 시를 썼다. 내 발걸음은 바람처럼 다시 날아오를 거야. 그 말들이 재훈을 일으켰다. 재민의 예술 세계는 점점 깊어졌다. 22살, 그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그림 속에는 가족의 순간들이 담겼다. 쌍둥이 형제의 부드러운 시선, 태호와 준혁의 손잡음, 민준의 당당한 미소. 전시회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이건 동성애를 다룬 건가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형태일 뿐이에요. 가족의 그날, 재민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했다. 저는 형을 사랑합니다. 형제 이상으로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이가 자랐구나. 태호는 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공감을 가르쳤다. 23살, 그는 준혁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하지만 준혁의 과거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는 준혁을 태호는 안아주었다. 난 여기 있어. 영원히. 준혁은 작가로서 첫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버려진 사랑의 귀환. 책 속에는 그의 입양 이야기, 태호를 만난 순간이 생생했다. 서점 낭독회에서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사랑은 피가 아니야. 선택이야. 청중 중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당신 이야기처럼 우리도 싸우고 있어요. 준혁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가족 모임은 여전했다. 추석에 모인 5소년과 혜진은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산들바람이 불던 그곳에서 그들은 불꽃놀이를 했다. 엄마, 이게 우리 삶이야. 민준이 말했다.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순간 각자의 여정이 스치듯 떠올랐다. 재훈의 부상 극복, 재민의 용기, 태호의 헌신, 준혁의 치유, 민준의 투쟁. 혜진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평화는 또다시 흔들렸다. 민준의 캠페인이 언론에 실리며 혜진의 직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당신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아이들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엄마,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 그날 밤 가족은 함께 편지를 썼다.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 사랑은 다양해. 받아들여라. 그 편지는 온라인에 퍼지며 수많은 응원을 받았다. 24살 봄, 재훈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부상 후의 컴백 스토리가 화제가 되었다. 가족 덕분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재민의 두 번째 전시회는 국제적으로 초대받았고 태호는 학교에서 LGB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준혁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주는 활동가로서 국회 청원에 참여했다. 혜진은 그 모든 걸 보며 가슴이 벅찼다.
아이들아, 여러분이 내 빛이야. 여름 끝자락, 가족은 바다로 갔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 태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그들을 묶었고, 이제 세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무자비했다. 25살이 된 민주는 첫 연인을 만났다. 같은 활동가인 영준. 그들의 만남은 캠프에서 시작되었다. 너의 용기가 날 움직여. 영준의 고백에 민주는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혜진에게 말했다. 엄마, 사랑했어. 진짜로. 혜진은 미소 지었다. 행복하니? 그런데,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세상이 받아줄까?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사랑이 진심이면 세상도 언젠가 따라올 거야. 재훈의 경력은 순항했다.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 출전한 그는 골을 넣으며 전국을 열광시켰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쌍둥이 동생 재민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동생은 사랑으로 그림을 그려. 그 사랑을 존중해주세요. 그 말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재훈은 처음으로 가족의 비밀을 공개한 셈이었다.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지만 일부 악플이 그를 괴롭혔다. 축구선수가 왜 그런 소리를? 재훈은 이를 악물었다. 내 가족이야. 지킬 거야. 재민은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26살, 그의 작품은 루브르 근처 갤러리에 걸렸다. 형, 와줄래? 전화로 재훈에게 말했다. 재훈은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다. 전시회장에서 재민의 그림 앞에 선 재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재민은 형의 어깨에 기대었다. 형 덕분이야. 내가 날 믿어줬으니까. 그날 밤 파리의 거리에서 두 형제는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재민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의 유대는 여전했다. 태호와 준혁의 관계는 깊어졌다. 27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을 했다. 너와 영원히. 태호의 반지에 새긴 말.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축복했다. 내 두 아들, 행복하세요. 준혁은 책으로 그 순간을 기록했다. 사랑의 서약, 피의 가족 넘어. 결혼 후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태호가 커피를 내리고 준혁이 글을 쓰는 공간.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지었다.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가족의 변화는 혜진에게도 왔다. 그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LGBT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내 경험으로 다른 엄마들을 도울게. 센터 오픈식에 5 아들이 모였다. 민준의 연설, 재훈의 후원, 재민의 벽화, 태호와 준혁의 자원봉사. 혜진은 무대에서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야. 우리 가족처럼.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혜진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숨겨진 사랑, 결혼 후 억눌린 감정. 내가 아이들에게 준 건 내가 받지 못한 자유야. 가을에 위기가 다시 왔다. 재민이 파리에서 귀국 중 비행기 사고로 이독해졌다. 형 미안. 병원 침대에서 재민의 속삭임. 재훈은 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일어나. 우리 아직 할 게 많아. 가족은 모두 모여 기도했다. 민주는 캠페인을 중단하고 달려왔고 태호와 준혁은 밤을 새웠다. 혜진은 재민의 귀에 속삭였다. 내 그림이 세상을 바꿨어. 이제 쉬어. 기적이 일어났다. 재민은 깨어났다. 가족, 고마워. 그 사건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겨울, 재훈은 결혼했다. 여자 친구 지은과. 엄마, 지은이가 가족이야. 혜진은 축하했다. 사랑이야. 그게 중요해. 결혼식에서 재민이 피아노를 쳤고 민준이 축사를 했다. 태호와 준혁은 꽃을 뿌렸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연결됐어. 새해가 밝았다. 가족은 산으로 올랐다. 눈 덮인 정상에서 그들은 소리쳤다. 우리가 이겼어.
바람이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 날랐다. 28살, 민준과 영준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영준의 가족이 반대했다. 동성애, 절대 안 돼. 영준은 갈등했다. 민준아, 미안해. 헤어지자.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소리쳤다. 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 혜진은 아들을 안았다. 고통은 지나갈 거야. 내 사랑은 진짜니까. 재훈이 말했다. 영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내 가족이야. 재민은 그림을 그려주었다. 깨진 하트가 다시 맞춰지는 모습. 태호와 준혁은 산책을 데리고 나갔다. 시간이 답이야. 민주는 봉사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시골 마을에서 LGBT 청소년들을 만났다. 너희들 혼자 아니야. 그의 이야기가 아이들을 위로했다. 한 소년이 말했다. 형처럼 되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너 그대로가 돼. 그게 제일 강해. 그 과정에서 민주는 자신을 재발견했다. 영준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시작이었다. 재훈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 재훈은 가족의 비밀을 고민했다. 우리 아이가 나처럼. 지은은 웃었다.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키우자. 재훈은 혜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엄마, 어떻게 했어? 5을 다 안아주고. 혜진은 말했다. 듣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를. 재훈은 아내와 함께 책을 읽었다. LGBT 교육서. 우리 가족처럼 포용하자. 재민은 회복 후 더 강해졌다. 29살, 그는 재단을 만들었다. 사랑의 색채, 예술로 차별을 극복하는 프로젝트. 파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워크숍을 열었다. 내 감정을 그리세요. 숨기지 말고.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은 재민의 가슴을 울렸다. 두 소년의 키스. 선생님,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봐야 해.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재민은 미디어에 나왔다. 예술은 사랑의 언어야. 태호의 교직 생활은 도전적이었다. 학교에서 동성 커플 교육을 제안하자 학부모 반발이 일었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태호는 회의에서 말했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양성을. 준혁이 옆에서 지지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 결국 프로그램은 통과되었다. 태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누구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게이예요. 태호는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내가 지켜줄게. 준혁의 두 번째 책 가족의 빛은 출간되었다. 태호와의 결혼 이야기, 가족의 여정. 서점에서 팬미팅을 할 때 한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 책으로 우리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그게 제 꿈이었어. 혜진의 센터는 성장했다. 이제 전국에 지점이 생겼다. 엄마, 당신이 영웅이야. 민준의 말에 혜진은 웃었다. 너희들이야. 봄에 가족은 피크닉을 갔다.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추억을 나눴다. 첫 입양 때 무서웠어. 혜진의 고백. 아이들은 웃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었어. 여름, 재훈의 아들이 태어났다. 민호야, 환영해. 가족은 병원을 채웠다. 작은 아기의 울음이 그들의 사랑을 상기시켰다. 가을에 민주는 새 연인을 만났다. 이번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엄마, 행복해. 혜진은 안도했다. 30살이 되네. 가족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혜진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랜 피로가 쌓여 심장 문제가 발견되었다. 엄마, 수술에. 재훈의 다급한 목소리. 혜진은 웃었다. 괜찮아. 내가 강하잖아.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이들은 로비에서 기다렸다. 민주는 기도했고 재민은 그림을 그렸다. 태호는 준혁의 손을 잡았고 재훈은 지은과 함께 울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수술은 성공했다.
깨어난 혜진을 본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 그 말들이 그녀의 회복을 도왔다. 병원 침대에서 혜진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 삶은 너희야. 후회 없어. 그 사건은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혜진은 건강관리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번갈아 돌보았다. 민주는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한국의 목소리로 불리며 유엔에서 연설했다. 가족의 사랑이 차별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졌다. 영준과 화해한 민주는 친구로 남아 지지했다. 새 연인 현우와의 사랑은 안정적이었다. 민준아, 내 가족이 부러워. 현우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너도 곧 합류할 거야. 재우는 코치로 전향했다.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젊은 선수들을 가르쳤다. 승리는 마음에서, 그의 철학은 LGBT 선수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한 선수가 고백했다. 코치님, 저 동성애자예요. 재우는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더 강해져. 내 사랑을 발판으로 그 선수는 올림픽 메달을 땄다. 코치 덕분입니다. 재우는 가족에게 전화했다. 엄마, 또 이겼어. 재민은 결혼했다. 남자 친구 알렉스와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화가. 형, 행복해. 재훈의 물음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랑이야. 결혼식은 서울과 파리에서 동시에 열렸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재민은 그림을 선물했다. 5 소년과 혜진의 초상. 이게 우리 영원한 모습. 태호는 학교 교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전국 표준이 되었다. 다양성 교육의 선구자 준혁은 3번째 책을 썼다. 시간의 사랑, 가족의 20년 여정.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우리 이야기, 세상에 보여주자. 태호의 말에 준혁은 동의했다. 혜진은 회복 후 여행을 떠났다.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엄마, 쉬세요. 하지만 혜진은 바다를 보며 말했다. 삶은 여행이야. 계속 가자. 그곳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상처, 치유, 성장. 엄마 덕분이야. 모두의 합창. 겨울에 재훈의 민호가 첫걸음을 떼었다. 할머니, 봐. 혜진의 눈에 기쁨이 넘쳤다. 새 생명이 가족을 이어갔다. 31 봄, 민준과 현우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작은 의식에서 가족이 증인이었다. 영원히 함께. 시간의 흐름은 가족을 더 넓고 깊게 만들었다. 32살, 재민과 알렉스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대리모를 통해 얻은 딸, 소라. 아빠들, 축하해. 재훈의 전화에 재민은 울었다. 형, 아바. 가족은 공항으로 달려갔다. 소라의 작은 손이 재민의 손가락을 쥐는 순간 모두가 감동했다. 혜진은 손녀를 안고 속삭였다. 내가 내 아빠들의 사랑이야. 소라는 가족의 새 장을 열었다. 민주는 NGO를 설립했다. 무지개의 달이, LGBT 가족 지원. 현우와 함께 운영하며 수많은 사례를 도왔다. 한 가족의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민주는 혜진을 초대했다. 엄마, 강연해주세요. 혜진의 이야기는 청중을 울렸다. 피와 사랑, 모두 가족입니다. 센터는 확장되었고 민준의 이름은 유명해졌다. 재훈은 올림픽 코치로 임명되었다. 2028 대회에서 그의 팀은 금메달을 땄다. 시상식에서 재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메달은 가족에게 바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해 전 세계가 그 말을 들었다. 지은과 민호는 관중석에서 환호했다. 아빠 최고. 민호의 외침이 재훈의 가슴을 울렸다. 태호와 준혁은 카페를 체인으로 키웠다. 사랑의 커피숍. 각 지점에 LGBT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 준혁의 4번째 책 커피와 사랑은 그 이야기를 담았다. 작은 공간에서 큰 변화를. 손님 한 명이 고백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혜진은 손녀 소라를 돌보며
삶의 여유를 찾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옛 친구가 찾아와 말했다. 혜진아, 내 남편이 바람 피웠대. 충격적인 고백. 혜진은 무너졌다. 이제야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엄마, 그건 과거야. 당신은 우리 영웅 재민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혜진의 강인한 모습. 이게 진짜 엄마야. 그 위기를 극복하며 혜진은 회고록을 썼다. 5소년의 엄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고통이 있었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여름에 가족은 해외여행을 갔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콜로세움 앞에 섰다. 우리처럼 역사는 변해. 민준의 말. 소라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을, 재훈의 2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가족이 커졌어. 지은의 미소. 겨울, 태호와 준혁이 입양했다. 소년, 현, 우리 셋이야. 새 가족의 시작. 33살, 가족의 유대는 시험받았다. 민준의 NGO가 보수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비도덕적, 시위대가 센터 앞을 막았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서 있었다. 우리의 권리야. 현우가 막아서다 다쳤다. 병원에서 민준은 울었다. 내 탓이야. 혜진이 왔다. 아니야. 싸움은 필요해. 내가 앞장서. 재훈이 경호를 맡았고 재민이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태호와 준혁은 후원을 모았다. 준혁의 책팬들이 모여들었다. 결국 법적 승소. 승리야. 가족의 포옹. 재훈은 은퇴를 고민했다. 몸이 한계야. 하지만 후배를 위해 남았다. 하나 더. 금메달. 그의 결의가 팀을 이끌었다. 재민은 소라와 알렉스와 함께 살았다. 소라의 첫말. 아빠 사랑해. 재민의 눈물. 내가 우리 비디야. 태호의 학교는 모범이 되었다. 현의 입학식에서 태호는 말했다. 여기선 모두 평등해. 준혁은 영화 각본을 썼다. 5소년, 가족 이야기. 오디션에서 배우들이 울었다. 이야기 너무 감동적. 혜진의 회고록이 드라마화되었다. 엄마, 주연해요. 아이들의 농담에 혜진은 웃었다. 너희가 내 스토리야. 봄에 민준과 현우의 결혼식. 가족이 모였다. 영원히. 여름, 재훈의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 가족에게. 가을, 재민의 국제상 수상. 한국의 자랑. 겨울, 태호의 승진. 교감에서 교장으로. 새해, 준혁의 영화 개봉. 흥행 성공. 가족은 모여 불꽃놀이. 더 나아가자. 34살, 혜진의 생일. 가족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5소년,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의 손에 안긴 손주들. 소라, 민호, 현, 할머니, 사랑의 작은 목소리들.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너희가 내 전부야. 민준은 UN 대사로 임명되었다. 세계가 변해 현우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재훈은 아카데미를 열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재민은 박물관 큐레이터. 예술로 사랑 전파. 태호는 교육부 자문. 변화의 물결. 준혁은 작가로 상 받음. 가족이 영감. 혜진은 센터를 국제화. 모두를 안아. 마지막 여름, 가족은 바다로. 파도 소리 속 혜진은 말했다. 내 여정 끝나지 않았어. 너희와 함께. 비가 그친 서울의 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3명은 피로, 모두는 사랑으로 묶인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희망으로, 용기로, 사랑으로.